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육식간지 일주론에서 오늘은 갑오일주, 간목은 평두살이요, 오화는 현침이고, 이 오화는 말을 상징하는데 이 간목은 목이이기 때문에 청색이다. 그래서 청색말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 청색말은 없죠. 그런데 어찌 되었건 청색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경오 같은 경우는 백마이고, 이모 같은 경우에는 흑마이고, 또 병호 같은 경우는 정마, 무호 같은 경우는 황색말이다. 그런데 다들 뭐 적색이고 황색, 백색, 검정색 이게 다 있는데 묘하게도 이 청색말은 못 들어봤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인종에서도 흑색 인종이 있고 백색 인종, 황색 인종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청색 인종은 없죠. 그런데 이것이 그 고전 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예전에 청색 인종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아주 그 옛날이었겠죠. 그때 청색 인종이 있었다는 그러한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었다 그래요, 기자가. 어찌되었건 이 갑오일주는 이 갑목이 오하에 앉아서 이 갑목은 해수가 생지다 그래요. 그래서 생지, 욕지, 관대지, 그 다음에 록지, 왕지, 쇠지, 병지, 사지이다. 그리고 이 미토가 화학의 쌀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화가 간목의 사지이다. 또한 이 간목이 간목과 같은 또 다른 간목, 그것을 비견이라고 간목과 음양이 틀린 목기 오행은 겁재다. 그렇기 때문에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평관, 정관, 편인, 정인. 그래서 이 오화는 오중정화가 오화의 본기이기 때문에 상관이다. 그래서 일지상관이며 이 오화는 간목의 홍염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상관 홍염살이다, 홍염상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 중에는 이 병화, 정화, 기토가 암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합기합을 하는 형상이다. 그래서 이 기토는 정제이기 때문에 암합정제, 그래서 정제와 암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갑오는 사순의 첫 시작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갑목이 이 오화에다 놓고 공망을 세게 되면 이 갑목이 오화에서 놓고 숫자를 세라. 그래서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 그러면은 남는 것이 지인사가 남죠. 그래서 지인사가 공망이다. 이 갑오일주는 인호축 탕화살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지오화의 탕화살이다. 자, 그리고 이제 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또한 설명을 드리겠다 그래요. 갑오일주는 일지상관으로 홍염살이다. 그래서 홍염살은 밝고 환한 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도화살이
또는 홍염살이, 밤중에 홍염살이 있고 낮에 홍염살이 있고, 도화 역시 밤중에 도화가 있고 낮에 도화가 있다. 왜냐하면 음양은 어떠한 것이든지 밤과 낮으로 양적 속성과 음적 속성으로 구별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홍염살은 대체로 밝고 화려한 살이다. 또한 이 오화는 장미꽃이다. 그래서 장미도화라고 얘기를 하는 홍염살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또한 있다. 홍염살은 홍염살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갑목이 해수에서 생지에서 태어나서 생지, 욕지, 관대, 로, 왕, 세, 병, 사지이다. 그러면은 이 사화는 이 간목의 진정한 역마살이다 그래요. 12신살에서 본다면 이 간목은 미토가 화계살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은 겁살이요. 유금은 재살, 이 술토는 천살이다. 그래서 이것을 외울 때 겁재천지 연월망 장반 영육화, 겁재천지 연월망 장반 영육화, 겁재천지 연월망 장반 영육화, 이렇게 해서 12신사를 외우시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 간목이 신금이 절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 포태법 역시도 포태양생 육대가랑 세병사장, 포태양생 육대가랑 세병사장 이렇게 외우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12신살의 이 간목이 임목은 망신살이요. 그 다음에 이 묘목은 장성살이다. 진토는 반환살이고 이 사화는 역마살이다. 오화는 육해살이다. 미토는 화계살이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간목이 사화, 역마에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역마살이다. 그러면은 움직이고 활동한 뒤에는 기진맥진 모든 힘이 빠진다. 그래서 신병, 신의 질병이 온다. 그것을 육해살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그 육해살은 이 간목의 홍염살이다. 그리고 이 육해살은 이 간목의 사지이다. 병지, 사지, 묘지. 그래서 이 지인토는 쇠지, 사람의 인간 나이의 약 50대 선. 그래서 50에서 60대 사이, 60에서 70대 사이. 그러면은 이 사진은 70대가 넘었다. 그 이후에 80대 무렵에 죽어가는 그러한 무렵이 대고 묘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신살과 포태법은 둘이 떼어놓을 수 없는 음양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신살과 포태법을 이해를 해야 더 사주를 자기 자신이 앉은 일간에서 일지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어떠한 형태인가, 이것을 알기가 쉽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간목이 오화의 사신에 앉았다. 그리고 이 사신이 육해살이다. 밝고 환한 것이 이미 나이 먹고 늙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무렵이 되는데, 그때 홍염살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욕심, 세격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일에 대한 두려운 근심, 걱정, 세격. 그래서 이 신사를 이해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가보는 늙은 노인네가 마지막 자기의 불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늙은 노인네의 속성이 있어서 남들에게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자기 몸을 가꾸기에
더욱더 밝고 화려한 옷을 입고 더 화장을 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젊은 척, 건강한 척 하는 형상으로 나타나겠다 그래요. 특히 이 홍염살에서 이 병화가 있으면 이 병화는 대낮을 상징하고 이 같은 홍염살이면서도 오화가 병화가 암장되어 있고 정화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가 수출이 되었다면 이때는 대낮에 홍염살로 통변을 해라. 이 정화가 투출이 되었다면 밤중, 이 정화는 밤을 상징하기 때문에 밤중에 홍염살로 통변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홍염살이 발동되었다면 밝고 환한 것은 좋지만 이성관계에서 치명적인 작용이 될 수 있다. 호태법에서 일지오화의 간목은 사지이다. 이제 죽어가는 사지이다 그래요. 그래서 동주사 일주라고 하는데 12신살에서는 육해살이다. 그러므로 이 병화나 정화가 투출한 사신발동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이 갑오일주는 이 병화나 정화가 웬만해서는 투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겨울생 간목이라면 병화나 정화가 혼잡으로 투출해도 흉하지 않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간목이 내 자신이 갑오 사지에서 왔기 때문에 월지가 미월, 신월, 유월, 수월에 태어나면 상당히 흉하다 그래요. 그래서 미, 신, 유, 수월에 태어나면 더더욱 이 간목이 힘을 쓸 수가 없다. 모든 세상 천지에 이 간목의 힘을 설기해서 빼가는 사람들만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극신약이 되어서 재난, 풍파, 관제, 구설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간목이 갑오일주로 태어나면 월지에서는 인월과 묘월, 해월과 자월에 태어나야 된다. 자, 여기에서 이 축월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이 축토의 방위적으로는 이곳이지만 오행적으로는 토기에 있기 때문에 간목의 재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수성인 해수, 자수, 인수가 되고 록지, 왕지가 되기 때문에 인월이나 묘월,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나야 이 간목이 자기 활동성이 있고 이 오화가 용신, 희신은 아닐지라도 해로움을 주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4월이나 5월 또는 수월, 미월, 신월, 6월에 태어나고 잘못 발현이 되었다면 크나큰 피해가 당한다. 만약 신월이나 6월에 태어났다면 이 병화나 정화가 투출을 해서 금기를 제어를 해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무난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간목이 기진맥진이다. 왜냐하면 사화, 이 오화에 육해살이 되기 때문에 기진맥진하다.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그 학교 운동장에 달리기를 뭐 1km, 1000m 달리기를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1000m를 갖다 몇 바퀴를 돌고 나서 딱 끝났다.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헉헉대면서 다들 들어눕더라 그래요. 그 형상이다. 모든 힘이 사와 역마살에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허걱대면서 들어 누워있는 형상이 갑오일주 사지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공상이 많은 것이 사지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홍염살의 영향으로 그 가수, 연예인 설현이라고 있죠, 여자. 이 설현을 보니까는
갑오일주던데 그 여자가. 그래서 밝고 환한 자기의 끼를 드러내는 설현 그 여자 얼굴도 참 예쁘고 그러던데. 자, 어찌되었건 다만 겨울생이라면 병정화가 혼자 부출해도 흉하지 않으나 여름생으로 화토가 왕성하다면 대흉한 작용을 하는데, 그것은 간목분해가 목분 화열 현상으로 머리가 불 속에 들어가는 현상이다. 그래서 단명수로 작용하며 정신분열증으로 나타난다. 이때 다만 기토나 진토가 있다면 무사하다. 이 갑오일주에는 기진맥진에 마라톤을 하고 기진맥진이 되어서 드러누워 있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이러한 부분이 되는데, 이 갑오일주의 특성 중에서 목화상관격, 그러니까 4, 5, 미월에 태어나고 병경이 투출했다면 그것을 목화상관격이라 하는데, 이처럼 목화상관격이 되고 이 기토나 진토가 없다면, 또는 축토가 한 글자 있어야 된다. 목화상관격이라면.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대부분 두뇌 질환으로 나타난다. 두뇌 종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목분 화열, 화열 목분이라고 한다. 내 두뇌가 불 속에 들어갔다. 간목이 두뇌를 상징하기 때문에 간목이 간과 담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기운이 기진맥진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정신분열증, 이 증세가, 요즘에는 이것을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가 화기가 태왕하거나 아니면은 오기살이라고 그래서 금수가 너무 음습해서 이거에서 정신분열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화기가 왕성했을 때는 반드시 진토, 기토, 축토 세 글자 중에 한 글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진토는 공망이요, 축토는 오축, 탕화살의 폭발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이 각기 지지마다 장단점이 있게 된다. 어찌 되었건 그렇다 할지라도 이 간목일간이, 진토는 간목이 제일 살기 좋은 땅이다. 뿌리 내리기 좋은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토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공망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있어야 한다 그래요. 축토보다는 진토가 몇 배가 뛰어나다 그래요. 갑오일주는 오하에 기토가 암장되어 정제인 기토와 명암합을 하므로 명식이 양호하다면 일생 재물 걱정이 없고 현처를 만난다는 암시가 있지만, 기신작용이라면 재물을 위해서 광분하는 삶으로 인색한 자린고비가 되며 인성을 상실한 탐제 괴인이 될 수 있다. 갑오일주는 사신동주 일주로서 사람이 수명을 다하면 죽듯이, 또는 과일이 다 익어서 수확한 후에 잎이 떨어져 땅으로 돌아가듯이 분리를 한다. 그래서 본체와 모체에서 분리되는 시기의 상태를 동주사라고 한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과일이 다 익으면 분리. 그런데 이러한 분리되는 이러한 현상을 일생을 겪게 된다. 처자와 분리, 회사와 분리, 부모와 분리, 친구들과 분리. 그래서 이별의 쓸쓸한 그림자가 함께하고, 일생 사람들과 내가 믿고 정을 줄만 하면은 떠나고, 이러한 분리되는 현상, 이것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 세상과 사후의 세계와 분리되는
이것을 동주사라 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살아왔던 세상에서 이제는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분리가 되는 현상계와 저승과 분리가 되는 이러한 상태.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분리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분리되는 현상이 부모와 분리, 배우자와 분리, 자식과 분리, 직장에서 분리, 모든 일에서 이별의 쓰라림을 많이 겪는 일주가 이 동주사 일주이다. 그래서 비록 이별의 고통이 따르기는 하지만 매사의 순리대로 처신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일지상관으로 두뇌가 좋고 성견지명이 있어서 명랑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나 결단력과 추진력이 미약하고 사색의 창가에 있는 격으로 학문, 지혜, 예술, 손재주, 강의, 연예인 방면으로 진출하면 좋다. 왜냐하면 머리가 대체적으로 좋다. 그 이유는 이 오화에는 병화와 정화가 암장되어 있어서 또한 기토가 암장되어 있어서 이 병화가 투출을 했건 정화가 투출을 했건 이 간목과는 정화가 투출하면 정신통명이요 병화가 투출하면 목화통명이다. 이 정화가 투출을 했고 기토가 있다면 이때는 상관생 정제가 되고 병화가 투출하고 기토가 있다면 식신생 정제가 되고 그리고 기토가 없고 무토가 투출을 했다면 전체적으로 관계가 좋죠. 갑병 문화 또는 갑정 문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화가 투출을 했다면 기토는 없고 무토가 투출하는 것이 더욱더 좋다. 그래서 상관생 편제격을 이루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이 정화와 기토가 서로 능멸하는 기운이 숨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정화가 투출했을 때는 무토가 투출을 하고 그리고 이 병화가 투출했을 때 기토가 투출하는 것이 좋고 병화가 투출했을 때는 무토하고는 좀 그렇게 사이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간목도 양천간, 병화도 양천간, 이 무토도 양천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여간 이 갑오일주는 이별의 고통이 따르기는 하지만 매사의 순리대로 처신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대체로 이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 목화통명이요 정화를 만나면 정신통명이다. 정화도 이 무토를 만나는 것이 좋고 이 병화는 기토를 만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처럼 이 간목이 양이고 이 병화는 또한 양이다. 그러면 이 병화에 양이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병화 다음에는 음이 오는 것이 대체로 좋다 그래요. 일지사진은 어릴 적 큰 질병을 알아보는 특징이 있고 질병, 고뇌, 겁쟁이 등의 소극적인 성격이 있어서 본인에게 찾아오는 좋은 기회를 자주 놓치는 일이 많다. 여명 갑오일주가 여름에 태어나고 사주격이 흉하다면 큰 발복을 이룰 수 없게 되는데 갑오일주는 홍염일주로 호색, 외정, 이별을 잘하고 적극성이 부족하고 좀 게으른 편이다. 이 갑오일주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고 또는 봄에 태어나서 이 사주가 한행했을 때 일지오화가 시신이 된다면 매우 길어요. 밝고 환한 명랑한 성격으로 배우자와 육친의 덕이 길하며 아름답다. 그러나 여름생으로 홍염살과 일지상관이 기신작용이 된다면 소빈 강경으로
외하 내빈의 상으로 멋내고 뽐내는데도 일가견이 있지만 사나운데도 일가견이 있으며 여명은 부부 해로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 갑오일주가 목화 상관격으로 여름에 태어났다면 이 홍염살이 귀신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때의 간목의 성격은 여름에 태어난 이 간목의 성격은 일지오화가 여기서는 귀신작용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귀신작용이 되고 이 간목은 두뇌가 불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뿌리, 간목의 뿌리가 땅이 뜨거워서 물을 찾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연에서 보면은 너무 뜨겁고 더우면 모든 나무까지는 쭉 늘어져 버린다 그래요. 나무까지는 늘어지고 성장이 멈춘다 그래요, 여기에서. 그 대신에 이 간목은 수기를 찾고 차가운 것을 찾기 때문에 이 뜨거울 때 엄청 뿌리만 뻗어나간다. 이리저리 동서남북 뿌리를 뻗어나간다. 이 뿌리 그리고 또한 물을 찾는다. 시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기는 유흥, 환락을 상징한다 그래요. 이 수기가. 그래서 이 간목이 남자였었다면 예를 들어서 사주 명식에 술토나 또는 미토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무토가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는 내가 뿌리 내리는 땅이 뜨거운데 뜨거운 땅에서 내 뿌리를 완전 조열하게 만든다. 자, 이 뿌리라는 얘기는 이것을 이렇게 보시라. 이 뿌리는 조상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뿌리라는 얘기는 남자의 성기를 얘기를 한다. 성기를 뜻한다. 뿌리는 곧 씨앗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기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뜨겁다. 어찌 되었건 뿌리가 뜨겁다. 성기가 뜨겁다. 나의 모든 것을 씨 뿌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왜냐하면 뜨겁기 때문에 수기가 없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발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찾는 것은 무엇을 찾냐면 시원한 것을 찾는다. 즉 다시 얘기해서 지인토나 축토를 찾게 된다. 또는 기토를 찾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부부 인연이 변하게 된다. 내가 시원한 것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의 형상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화가 막측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화상관격 여름에 태어나서 일지상관이 되고 기신작용이 된다면 욕심이 많고 취해지는 경우도 많은데 정그리워하는 것은 만사를 불미하게 한다. 부부 이별하거나 사별하는 일도 있으며 화류계의 인연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는 종교업, 의업, 간호사, 약사 등이 되거나 예술인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는 동물병원을 하는 그 사람들도 꽤 있더라. 애완견이나 뭐 고양이나 뭐 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쪽에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 그래요. 갑오일주는 현실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재물 욕심이 많으며 쓸데없는 욕심으로 외하 내빈을 자처하는 일도 많은데 정의에 대한 집착이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은 좋으나 때로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도 중요하다. 자칫 화무 11홍으로 추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쓸데없는 욕심으로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잘난 척에 말러서 적군을 만드는 수가 많으나 타고난 임기응변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도 잘하는 편에 해당하는데 또한 전진해 나가는 기상은 좋으나 중도 포기를 잘하여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신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내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갑오일주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장기전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단기전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특히 신약하다면 적극성 부족으로 오는 기회를 놓치기가 쉽다. 갑오일주는 대체로 화통하고 어질며 인자한 성격으로 아랫사람이나 약자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호인의 성격이지만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현실보다 이상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여 헛꿈에 광분하는 사람도 있으며 광대뼈가 돌출된 사람도 많다. 특히 이 일지상관이나 월지상관이 되고 또는 천간투출이 상관, 그러니까 간목에서는 정화죠. 이 상관이 투출한 사람들은 무관성이다. 무관직 직업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대체로 광대뼈가 돌출되었기 쉽다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왕성한 활동력을 지녔으며 정의로운 편이다. 창조력이 뛰어나 예술 방면에 소질이 많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기상이 아름답다. 여기에서 상관성은 예술 방면 이쪽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상관 성분은 이 그 식신 성분은 상관의 예술 성분과는 다름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간목이 이 정화를 만나면 상관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무관직 성분으로 이 금기를 단련시키는 성분이 되고 이 병화를 만나서 식신은 생재, 재물을 만드는 작용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 간목이 정화를 만나면 명예를 얻고자 하는 성분으로 나타나고 이 병화를 맡으면 실익적인 실리, 그래서 재물, 그래서 사업가가 되고 싶어하는 성분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정화가 나타나면 이것은 상관 성분, 예술성 성분이 이 병화가 나타난 것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술 방면에 소질이 많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기상이 아름답다. 그러나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일이 올바르지 않다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일에 골몰하면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입관으로 삶을 판단하거나 일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우를 범하기 쉬우니 주위 사람의 조언에 순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매우 신중한 편이지만 일단 불이 붙으면 걷잡지 못하는 성격으로 모든 것에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재물에 집착한다면 오로지 돈 벌기에 광분하고 합정에 집착한다면 중독증이 될 수가 있고 공부에 집착한다면 학문성으로 또한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곳에 집착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승부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갑오일주는 일지 홍염상관으로 이성 문제는 발에 채워진 족쇄와 같다. 5월 장미가 갑오일주와 같은데 양기를 터뜨리고 하늘의 지리를 펴는 간목과 음양이 교차하는, 왜냐하면 이 오화에는 하지가 들어있고 기토가 들어있어서 이 오화에는 음양이 같이 존재해서 들어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성분은 물론 음양적 관계는 유금에도 경금과 신금, 자수에도 임수와 계수, 음양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음양은 다르다. 왜냐하면 병화는 태양이요, 정화는 밤중을 상징한다. 기토는 하지의 음기를 상징한다. 이 부분과 묘목 중에 가불이 있는 것은 그냥 목기일 뿐이다. 그래서 이 오화는 음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축토를 만나면 폭발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오화의 성분을 오미합으로 해서 이 오화의 그 모든 성분을
미토에 넘겨주도록, 자연스럽게 넘겨주도록 한다. 그리고 이 미토의 화기 성분을 신금이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금한테, 신중경금한테, 야, 화기를 받아서 너를 단련시켜 주지 않니? 그러면서 이 미토가 경금에 천을 그인 노릇을 하고, 이 경금한테 미중을목이라는 재물을 안겨주고, 또 신중에 임수한테 정화라는 정임합을 안겨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음양적 과정이 있는데, 이 오화가 진토를 만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 축토를 만나면 축토는 극음의 한냉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폭발 성분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축, 탕화, 원진, 귀물살에 이 탕화살이 발동이 되면 우울증으로, 저번에 그 가수 설리, 그것도 오축 탕화살 우울증에 자살해버렸죠. 그래서 오축이 만나면 상당히 우울증, 염세적 성향 속으로 빠져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갑오일주가 특히 어떤데 집착을 한다. 오중기토의 각기합으로 집착을 하는 성분이 있어서 돈 벌기 강분할 수도 있다. 그런데 꼭 돈만 버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사주에서 어떻게 구성되었느냐에 따라서 공부에 집착할 수도 있고, 이 색정에 집착할 수도 있고, 또는 여자에 집착할 수도 있고, 남자에 집착할 수도 있다. 어찌되었건 이 갑오일주 여명은 일지의 홍염상관으로 이성 문제는 발에 채워진 족쇄와 같다. 5월 장미가 갑오일주와 같은데 양기를 터뜨리고 하늘의 진리를 펴는 간목과 음양이 교차하는 오화의 만남은 이상이 높고 창조적이며 개척정신이 발달하여 불을 보고 달려드는 굴라방과도 같은 격이다. 이 오화에는 정화, 정화기토가 암장되어 있으나 간목은 그 어느 곳에도 통분하지 못하며 다른 지지에서 통분하는 뿌리가 쇠약하다면 실속이 없는 소빈 강정의 인생이 될 염려가 있다. 그러나 이 오화에는 인호술, 화국을 이루는 중심 성분이다. 그래. 이 오화는, 이 일지오화는 비록 간목의 상관인데 상관이라고 해서 모든 상관의 성분이 다 같으냐?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상관들마다 각기 다 다르다. 그런데 이 갑오일주의 일지오화 상관은 인호술 화국과 사오미 방을 이루는, 그래서 방국을 이루는 중심 글자가 되므로 이 부분이 기신작용을 한다면 폐재, 폐망, 단명, 부부, 이별, 사별, 법정, 구설 이렇게 작용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도 철딱선이 없는 간목은 오중기토에 암합되어 재물 욕심에 타인을 눈꼴시리게 하고 재물을 쫓아가는 기질이 강해서 재물을 쫓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큰 손재를 당하기도 한다. 이 갑오일주는 절대적 본인 유지의 원리 원칙 사고방식으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로 자기만 위해주길 바라며 무조건 남들이 자기 생각대로 해주기를 반강요하는 외골수로 인해서 따돌림을 받고 실패하기도 한다. 드물게는 효자효부도 있지만 남녀 부부궁은 인연이 박해서 생사이별수이며 인연이 바뀔수록 악연을 만나기도 한다. 남명은 오중기토가 처성이 되는데 이 처성에 신병이 있거나 처인연의 변함이 있게 된다. 다만 계절과 주 관계에서 오화가 희신이라면 양호한 관계가 된다. 월지나 시기에서 자수가 있어서 좌우충이 되고 금수왕성하다면 심장과 수장이 허약해서, 왜냐하면 오화가 상징하는 게 심장과 수장이다. 그래서
저혈압 증세가 있게 되지만 미토나 수토가 있고 무토가 유력해서 수기를 제어한다면, 너무 토기가 왕성하다면 오히려 수기가 극무력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보시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화토가 왕성하다면 신장방광이 허약하고 혈액 이상의 질병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수기가 상징하는 그것이 인체에서는 혈액이다 그래요. 수기가 허약하고 금기가 과다하다면 금다 수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 다음에 질병이 오고 신장 방광에 또한 질병이 오며 매사 유축되어 대범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식상화기가 많고 일지오화가 귀신 세력에 가담하고 병정이 투출되었다면 이 화기는 금기를 상징하는 폐와 대장 이 부분을 녹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병, 대장 질병이 오게 되고 직업이 신통치 않으며 이 난명은 무자식이 될 염려가 있고 학문으로 성공하기 어려우며 육친의 덕이 없는 자수성가명이 되는데, 잘난 척으로 꼴값을 떨다 패망하는 단명수의 사주로 형성된다. 왜냐하면 오화 상관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이것을 진법 무민이라고 그런다. 법질서를 파괴하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 구설, 법정 출두로 반드시 넘어가게 된다 그래요. 토기와 금기, 이것은 간목일간의 재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재관이 강하다면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이때는 일지오화는 시신이 됨으로 병화나 정화가 반드시 투출해야 육친과 배우자의 덕이 좋아진다. 왜냐하면 토, 금, 재관이 강하면 모든 기운은 관살로 간다. 그런데 이 오화가 이 관살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난한 상태가 된다 그래요. 또는 인수와 비겁이 과다한 사주에서 쇠약한 재성천간이 한 글자만 있다면 일지오화가 시신일지라도 이때는 쟁제의 사주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를 극하고 재물을 잃기 쉬우며 음란해질 염려가 있다. 반대로 죄다 신약이 되었다면 일지오화가 신세력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옥비인, 그래서 부잣집 가난뱅이가 될 수 있고 많은 여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게 그래서 수많은 바람을 피고 첩한테는 잘하고 본처는 무시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악처 인연으로 또는 여자들을 못 만나기도 한다 그래요. 사주 형편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 이 부분이. 무조건 바람 피운다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여자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지 못한다. 왜냐하면 바람을 피우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죄다 신약이면 이미 가난한 팔자인데 돈이 없기 때문에 바람을 못 피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자기 사주에서 관살이 과다하거나 또는 재성이 과다하다고 바람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일지가 기신으로 식상이 과다하고 진토가 없으면 극쇠약한 관살이 한 글자라면 난명은 구설에 자주 오르고 사기성이 발동할 수 있으며 명예의 욕심에 광분하고 재물을 몰고자 광분하지만 이루기 어렵고 여명은 부부해로 하기 어려워서 이별하는 일이 많은데 그 남편은 죽은 목숨과 같다. 이 경우 여명사주에서 식상이 상관이 이처럼 과다하다면 이 남편인 관살은 이 여자의 자궁에 맞아 죽는 것과 같다. 생식기에 맞아 죽는 것과 같다. 그래서 복상사 당하는 남편이 될 수가 있다. 실제로 이렇게 복상사 당하는 남편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꼭 합정 관계 도중에 죽는 것만이 아니고 아침에
남편을 깨워보니까 안 일어나더라. 이것이 밤중에 모든 기운을 기진맥진 소멸시키고 완전히 탈진되어서 혼이 떠나버린 것이다 그래요. 이건 역시도 복상사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안 일어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그 내막 속에서는 또 다른 내막이 숨겨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복상사, 밤중에 밤새 안녕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서는 그 어른들 서로 걷다 자기들끼리 인사할 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얘기가 밤새 혼이 떠나지 않고 복상사 당하지 않고 또 얼굴을 봤네요. 이러한 얘기가 된다 그래요. 갑오일주의 성격과 운명은 대체로 호기심이 많은 데다 활달한 성품으로 바쁘게 움직이지만 대기만성으로 때를 늦게 만난다. 식복이 있고 재물복도 있어서 사회적 명성을 얻을 수도 있지만 만약 비겁이 과다하고 군급쟁제 사주라면 명예를 손상당하고 고지식하며 융통성이 없는 데다 허영심이 많아서 일생 모은 돈을 한꺼번에 날리는 경우로 작용한다. 이 갑오일주는 대체로 눈치가 빠르고 재치가 있는데 병화나 정화가 투출하고 기신작용이 된다면 겉보기에는 의젓해도 성질이 급하고 심성이 얄팍하며 구설수에 자주 오게 된다. 이 갑오일주는 처음에는 말을 더듬다가 나중에는 달변으로 변하는데 청산유수와 같아서 입으로 벌어먹고 사는 교직자, 변호사, 사기꾼의 정치인 또는 강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오중 기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 식상, 식신이나 상관은 생식기이면서도 입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입에서 말이 나온다. 이 말이 이것은 오중 기토 재물을 벌기 위한 말이다. 그래서 돈과 연결된 이러한 사기성의 언어 이 부분이 능통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에 묘목이나 유금이 있으면 색증으로 번민하는 경우로 작용하는데 갑오일주는 묘하게도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또는 분해의 질병으로 종양이나 분해 관련 질병이 많다. 그런데 이때 기토가 명식에 있거나 진토가 있으면 두통과 분해에 관련된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뇌질환이 있어도 기토나 진토운을 만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축토를 만나면 축오 원진 기운살이 발동하고 더 흉하게 되면 폭발성으로 작용하여 우울증에 자살하는 일도 있다. 갑오일주는 일지상관의 기세가 여과 없이 표출되므로 자신의 재능을 과신하고 시비구설을 만들거나 타인을 무시하는 일이 많지만 머리가 좋아서 꾀돌이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의 마음에 들면 매우 잘하고 월등한 상태를 만나면 완전하게 굴복한다. 오중기토인 정제의 재물과 각기합의 명암합으로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인색한 성향을 드러내기 쉽고 대체로 두뇌 총명하고 수단이 좋으며 언병과 재치가 뛰어나고 용기가 있어 보이지만 담력은 약한 편이다. 일지오화는 홍염살이지만 역마살을 겸하고 있는 성분으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오화가 역마살은 아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 오화는 말의 물상이기 때문에 역마살로 통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정보통신과 화공약품에도 해당하는데 객지생활이나 분주다망함을 암시하기도 한다. 갑오일주는 인정이 많고 다정다감하며 적응력이 빠르고 내 자신의 비밀 없이 상대방에게 나의
비밀들을 이야기를 잘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게 되고, 사람이 따스하고 다정하지만 내 것을 주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세나 일의 순서 면에서 답답해 보일 때가 있다. 또한 이 오한은 타화살로 때때로 자신을 비관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한적한 전원 생활을 꿈꾸다가도 곧 의기소침해지기 쉬우며 용두사미로 일을 벌이기는 잘하지만 일의 뒷마무리가 서툴고 지구력이 부족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일지사지이기 때문에 나의 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일 마무리가 시작은 잘하지만 뒤끝이 약한 특징이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장기전을 하면 꼭 필패, 그래서 단기전을 해야 한다. 대체로 일지 홍염장과는 남녀간의 색을 담아여 이성을 보면 눈웃음을 치며 음사를 다반사로 하는 음란성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홍염살이 시신이라면 가수나 탤런트와 같은 연예인이나 여관업, 음식업 등으로 성공하는 일도 많다. 이 예전에는 여명사주에 월지나 일지에 홍염살이 발동되었으면 기생팔자라고 하여 결혼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 전생록으로 보면 일지 홍염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호색했던 사람이 현생에 환생했고, 그러기 때문에 부부해로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 상관이 홍염살인 것과 인수가 홍염살인 것과, 즉 다시 이걸 보면 병화가 인목의 홍염살이고 간목이 오화의 홍염살이다. 그런데 홍염살은 홍염살이지만 갑오일주, 일지 상관 홍염살과 병인일주, 인수 홍염살과는 차이점이 하늘과 땅 차이로 크다 그래요. 그래서 신분과 귀천에 구애받지 않고 사랑하는 속성, 이것은 병인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갑오는 상관 홍염살이기 때문에 나보다 뛰어나고 월등히 잘난 사람을 찾는 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기 청강과 지지와 이것에 따라서 전체가 다르다.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알고 계시라 그래요. 갑인일주나 갑오일주는 축토대운을 만나고 탕화살, 귀군살, 원진살이 발동이 될 때, 이때 자살을 하거나 설리, 그 여자가 갑인일주였었죠. 그런데 축토대운을 만나고 이때 인호축 탕화살이 발동이 되어서 자살을 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갑인일주나 갑오일주는 축토대운을 만나면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자살을 하거나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남명의 적응은 상관생제의 명암합으로 곳곳에 미인이니 부부 해로가 어렵고 처권이 강하기 쉬우며, 남자는 호색꾼이 되어 재산을 낭비하고 의처증이 생길 수 있으며 처궁이 좋지 않아서 부부 해로하기 어렵다. 홍염살에서 투출한 기토이기 때문이다. 갑오일주는 대체로 정력이 강한 일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지속력이 강하여 사랑을 받게 되는데 간혹 변태적인 성향을 보이는 수도 있으며 지나친 혹사 후에 불능이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정력 자체는 강하지만 이 간목 자체가 너무 허약한 사지. 그래서 나이 70대 이상이 된다. 나이 70대 이상에서 정력이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느냐. 그러나 내 인수와 비급 성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요. 이거 일주론에서는 단지 일주 하나만 놓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실지사주와는 다른 특성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여명은 남편으로 인한 근심이 있는 상으로 사주의 관성이 유력하지 않으면 남편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여병은 남자를 이겨 먹으려는 기질이, 남자한테 치고 싶지 않은 그 기질이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며 살게 되고, 오화 상관의 현침살로 남편이나 자손궁에 근심이 있게 된다. 또한 탕화살로 인해서 지혜를 암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갑오일주 여명은 기의 예술 방면에 남다른 소질이 있어서 연예인이나 화류계가 아니면 남몰래 외정하고 사생활을 낳기도 한다. 갑오일주의 질병은 간, 즉 간목이 간을 상징하죠. 간, 담, 신경설을 상징하는데 너무 신약하게 된다면 간과 비위계통이 약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담배를 피우는 것은 해롭다. 언제든지 이 오화는 화국과 화방을 이루는 중심 세력이 된다. 이 부분을 먼저 놓고서, 그래서 화국과 화방이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은 진토 성분이고 수기 성분이다. 이 부분을 놓고 사주를 통변을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갑오일주는 신경쇠약, 심장병, 두통, 고혈압, 해소천식으로 고생하는 수가 있는데 만성적인 두통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으며 오화현침과 축토, 탕화살이 겹치면 화상의 흉터나 수술 자국이 있게 되는데 명식의 화국을 이루면 특히 화재를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갑오일주가 축토 세년이나 운을 만났다면 이때 폭발성으로 인해서 집이 홀랑 불타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 축토의 물상이 LPG, LNG, 이 가스의 물상이다 그래요. 이 가스통의 물상이 또한 축토이다. 그리고 이 가스는 극히 한랭하죠. LNG나 뭐 LPG나 아주 차가운 성분이죠. 그래서 이 차가운 한냉토에서 나오는 이 성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화 불을 만나면 폭발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화재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갑오일주는 군인, 경찰, 예술의학계, 섬유전기, 요식업, 화공약품 이쪽 계통에 적합하다. 이 상관은 기술성으로 손재주와 기술을 의미하고 건축, 중개업, 영사기, 가수, 통역, 운수업, 강사, 교직자 이쪽도 잘 맞는다. 그리고 이 오화는 화기현침으로 명식에 금기가 있으면 침술로 증명하기도 한다. 자, 오늘은 갑오일주를 공부를 하셨고 내일은 을미일주를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